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운동 생리학 강사 이영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정리해 놓은 키워드들 한번 필기해 놓고 그리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운동 생리학이 어려운 이유는 단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꼭 정립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챕터 3, 신경 조절과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 활동 전이, 두 번째 뉴런, 세 번째 중추신경계, 네 번째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활동 전이라는 건 뇌에서 움직임을 명령을 할 때 그거를 전기신호로 세포를 통해 근육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 세포 내를 알아보는 게 활동 전인데 이게 그 활동 전이의 과정입니다. 자, 우선 세포 안에는 안정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라는 뜻이에요. 음전압을 띄워요. 그래서 우리 세내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내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세포 외에는 양전하고요, 나트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내칼, 세내음만 외우시면 돼요. 자, 안정시에는 마이너스 70을 띄워요. 음전하죠. 그래서 여기가 안정시입니다. 자, 활동 전이가 도착하기 전이에요. 활동 전이가 도착하면 슬슬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도착을 하는데 역치예요, 역치. 우리 세포가 흥분을 하는 최소값, 최소 마이너스 50을 넘어야 흥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걸 넘어서면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탈분극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그 구간이에요. 그렇게 활동 전이는 더더더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도달을 해요. 이때 이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 세포 내에 있던 칼륨이 세포 외로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활동 전이는 다시 음전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70이 안정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시 칼륨 통로가 늦게 닫혀서 안정시보다 더 떨어지게 돼요. 우린 이거를 과분극이라고 부릅니다. 네, 세포 내의 안정시는 마이너스 70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안정시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몸 안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작동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세포 내로 많이 들어온 나트륨과 세포 외로 많이 나간 칼륨을 교환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고 이게 작동하면 다시 안정시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활동 전이에요. 자, 두 번째 뉴런을 바라볼 건데요. 이 활동 전이를 얼마나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더 바라볼 거예요. 이게 뉴런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이 가운데가 핵이에요. 핵. 자, 이 핵을 통해서, 이 머리를 통해서 활동 전이가 들어오면 이 뼈대를 통해서 이 끝에 가지를 통해서 다음 뉴런 세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 가지, 여긴 축삭이라고 불러요. 이 축삭과 이 뉴런의 머리가 만나는 요 구간이 시냅스, 신경 연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뉴런을 통해서 근육까지 가게 됩니다. 이 축삭과 근육이 만나는 요 구간을 신경근 접합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챕터에서는 이 신경 연접, 시냅스만 바라볼 건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축삭 부분이고요. 끝에 가지. 이 아랫부분이 머리 부분입니다. 활동 전이가 쭉 진행하면은 축삭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 외에 있던 나트륨들이
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나트륨 통로라는 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가고요. 또 이 신경 전달 물질들도 이 신경 전달 물질 통로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안에가 너무 과포화 상태가 돼요. 그럼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뉴런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 3번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와 촉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는 대뇌, 사이뇌, 뇌줄기, 그리고 소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뇌는 우리 통합적 움직임, 그리고 최종 명령을 하다라는 곳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소뇌는 그 명령을 잘 행하고 있는지 조절하는 곳입니다. 작은 움직임, 미세한 움직임들을 조절해서 만들어내는 곳이죠. 사이뇌는 우리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곳으로 있어요. 자율신경계를 담당을 합니다. 뇌줄기는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를 조금 담당을 하는데 우리 호흡, 요런 것들, 숨쉬기 위한, 살기 위한 것들을 담당을 하고 사이뇌 또한 살기 위한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뇌줄기는 척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척수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을 사이뇌를 통해서 대뇌로 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척수는 말초신경계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을 대뇌로 올려보내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요. 다음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라는 거는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들을 말해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고요. 거기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신경은 내가 본 거, 들은 거, 혹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이게 뜨겁구나 라는 거를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오름신경로라고도 하고요. 구심성 신경섬유라고도 합니다. 운동신경은 뇌에서 판단하고 내리는 신경들이에요. 명령을 전달하는 거. 자, 우리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이게 뜨겁구나, 이게 위험하구나 해서 근육을 수축시켜서 손을 피해야겠죠. 이게 내림신경로, 원심성 신경섬유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우리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전이 문제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열리는 거, 역치 수준에 이르는 거는 탈분극이에요. 자, 알맞은 거 고르래요. 안정시 바깥쪽 칼륨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세네칼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쪽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역치 안점막 전이가 바뀌는 시점은 아니죠. 역치는 탈분극이 일어나는 시점이고요. 안점막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뜻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소거법에 의해서 3, 4번이 맞습니다. 활동 전이는 탈분극 유도하죠. 신경세포는 근접합부를 통해 근섬유와 상호 전달을 하죠. 그래서 신경근접합부라고 합니다. 자, 3번 활동 전이 몇 단계인지 고르래요. 칼륨 채널이 열려있고 음전하를 띠게 된대요. 그리고 쭉 가다가 안점막 전이로 복귀한대요. 답은 1번 과분극. 칼륨 채널이 늦게 닫혀서 안정시보다 더 음전하를 띠게 되는 단계. 그리고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안점막 전이로 복귀를 하는 거죠. 탈분극에 해당하는 시점을 고르래요. 자, 우리 마이너스 70은 안정시고요. 마이너스 50 역치값을 넘었을 때 탈분극이 일어나죠. 답은 2번 니은. 3번은 칼륨 채널이 열리는 재분극 단계고요. 4번은 안정시보다 음전하를 띠게 되는 과분극 단계입니다. 자, 안정시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거래요.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세네칼. 요거 보고 첫 번째 풀어볼게요.
세포 내가 여기고, 이쪽이고요. 세포 외가 이쪽입니다. 우리 세포 내 칼륨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은은 칼륨이에요. 나트륨 있는 거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세포 외는 나트륨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 니은, 2번, 4번 중에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니은까지는. 다음 디귿 리을은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는 나트륨은 밖으로 3개가 나가고요. 칼륨은 안으로 2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트륨 하나, 둘, 셋, 3개 나가. 이렇게 외우세요. 나트륨 나가. 칼륨은 하나, 둘이죠. 그래서 2개가 들어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4번. 운동유련이 근접합부 연관되는 곳 바로 나오죠. 신경근접합부. 신경전달물질 분비되죠. 운동 단위 중에 옳은 걸 고르래요. 운동 단위라는 거는 신경 하나가 근육을 여러 개 지배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막 300개, 3000개. 이렇게 이 근육의 단위가 높을수록 힘이 센 겁니다. 이 근육의 단위가 낮을수록 조절력이 세요. 조절력이 강해요. 작은 근육들이 이 단위가 낮고요. 큰 근육들, 예를 들면 대퇴사두근, 요런 큰 근육들이 이 지배근이 높습니다. 볼게요. 하나의 운동신경과 지배되는 근육으로 정의가 된다. 맞습니다. 자, 운동신경에 근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낸다. 맞습니다. 자, 낮은 근육은 정교한 움직임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운동 단위 적절한 걸 고르래요. 답은 3번입니다. 이거를 큰 수의 법칙 혹은 절약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일상생활을 할 때 큰 에너지를 낼 필요가 없죠. 작은 움직임을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작은 근육들, 타입1, 적근들은, 지근들은 적은 힘을 냅니다. 타입2, 속근, 백근들은 움직일 때 큰 힘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타입1이 먼저 동원된다 라는 거예요. 자, 알맞은 거 고르래요. 자율신경계에 있는 거고요. 항상성 조절한대요. 그리고 심박수, 혈압이 증가된대요. 자, 감각체성 아니고요. 요 2개 중 하나, 3, 4번 중 하나인데 답은 3번. 교감신경계는 각성이고요. 부교감신경에는 안정입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바른 걸 고르래요. 흥분성의 기억과 억제성의 니은. 자, 이거 뭐예요? 각성, 니은, 안정. 답은 1번.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이 있는 거고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겁니다. 자, 교감신경계 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틀린 거 고르래요. 그래서 답은 2번. 각성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 전쟁 중일 때 도망가야 돼요. 살아야겠죠. 근데 그때 소화기가 활동을 너무 잘하면은 우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소화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바르게 나열한 것. 이거는 상황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앞정을 밟았다 생각해 볼게요. 앞정을 밟으면, 자, 피부 감각 수용기가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해요. 중추신경에서 그 정보를 판단해요.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할지 판단합니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운동신경, 그러니까 근육으로 전달을 합니다. 피해. 그러면은 운동신경이 반응을 해요.
근육을 수축시켜서 피하는 거죠. 답은 4번. 자, 다음 기관.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져 있대요. 답은 1번. 사인뇌라고도 합니다. 사인뇌.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시상은 감각을 통합하고요.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활동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 시상과 시상하부에 대한 얘기를 안 주고 이 생명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감각을 통합하고 조절한다, 요런 정보만 주고 사인뇌랑 뇌줄기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고르라고 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 감각을 통합한다가 사인뇌의 핵심이고요. 이 생명을 조절하는 것들은 뇌줄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 알아두세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운동조절 최종 단계 대뇌입니다. 틀렸죠? 그럼 소거법에 의해서 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옳은 걸 고르래요. 운동 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각성입니다. 우리 극박한 상황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골격근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내장기관으로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왜? 이 내장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아껴서 빨리 근육에 보내서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우린 빨리 도망가거나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 16번. 도피반사와 교점심장반사에 대해서 틀린 걸 고르래요. 도피반사라는 건요, 압정을 밟았을 때 아프죠? 그 감각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뇌를 보내서 굴곡근을 수축시키고 신전근을 이완시켜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 압정을 피하는 거죠. 이게 도피반사입니다. 교차 신전반사는 이 든 발 때문에 체중이 뒤로 이동되는 걸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다리를 들어서 압정을 피했어요. 체중이 뒷다리로 이동이 되죠. 그러면은 뒷다리는 신전근은 수축하고요. 골격근은 다시 굴곡근은 이완됩니다. 이게 교차 신전 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통증 부위의 대퇴 굴곡, 신전근의 동시에 수축이 아니라 반대죠. 이완인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시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지도사를 준비하는 선생님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